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강의는 진도별 모의고사입니다. 12회에 걸쳐서 하는데, 계획표 붙여져 있더만요. 계획표를 보면 알겠지만, 12회는, 전범위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실전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정해서 프로본을 해서 문제 적응력을 높이는 거고요. 그 다음엔 더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의 문제가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관련되는 것들을 모으는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합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종합문제를 만들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종합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한 50문제가 돼. 마지막 12회니까 25문제만 해야 되니까 25문제는 관계되는 곳에 오늘도 이제 자연이 마지막 문제가 입증 책임 문제잖아. 자연인과 관련된 입증 책임을 이렇게 모아놨는 거예요. 마지막 25위는 다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신의칙 문제에서도 채권 양도와 관련되는 신의칙을 모아놨잖아. 근데 이거는 신의칙에만 한정되는 거니까 원래 종합 문제로 만드는 건데 이제 신의칙에만 한정되니까 50문제나 되다 보니까 여기다 갖다 놓은 거지. 그 이외의 채권 양도와 관련되는 것들 흩어져 있잖아요. 쭉 민법 총칙 전반에 그런 것들은 마지막 종합 문제에 있을 거예요. 또 상계와 관련된 그러니까 문제가 보면 다음 중 상계에 관한 설명, 원래 상계는 채권법에 나오는 거거든. 그럼 그거는 채권법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 전부 지문을 보면은 민총에서도 상계가 언급되는 곳이 곳곳에 있잖아. 그런 것들을 지문화해서 모아놓은 게 12의 종합 문제. 그 다음에 많아요. 그 25문제는 그거가 근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도 채권법 문제야, 원래. 그죠? 근데 민총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곳곳에서, 채권자 대위권이 언급된단 말이야. 그런 걸 산발적으로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채권자 대위, 이 대위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관련되는 것들을 쫙 내가 일일이 찾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 실제 시험은 채권자 대위권 없으면 채권법 문제지 그게. 그러나 관계되는 곳마다 예컨대 부동산 이주 매매에 가서도 대의할 수 있는 염리가 언급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해 놓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12의 문제고 한 50문제가 되다 보니까 해당 오늘 신의칙 임대차처럼 신의칙 문제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는 50문제, 25문제를 다 배분을 했어. 관계되는 곳이. 원래는 종합문제로 만드는 건데, 입증 책임도 마찬가지고, 소구표 같은 것도 오늘도 소구표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자연인에 관해서만 소구표 나오지만, 또 전반적으로 걸친 소구표 인이 없니. 그거는 또 종합문제에 한 문제 또 들어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 주는 게, 제가 이번에 해야 될,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기본서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객관식 문제를 풀 적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잘 봐야 돼. 즉 다시 말하면 다 그런 개념이 있을 거야. 옳은 것은 했는데, 틀린 거, 1번 보고 답 찍어보고 넘어가 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문제 잘못 봤다가, 시험은 오직 결과만이 말을 해. 나 아는 건데 실수했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실수 안 하는 게 상책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문제에다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딱 동그라미 문제 지문 낙서해도 돼. 그래가지고 실수를 막아야 됩니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잘못 보고 한두 개 틀리면 떨어지는 거야, 그거.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실수를 영영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최소치로 실수를 줄여야 된다. 그 문제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관계에서 항상 문제를 풀 때 평소 연습할 때 뒤에다가 뒤든 앞이든 O, X 표시를 하는 습관을 들여. 그래야지 그게 실수를 막는 방법이에요. 확실한 거는 O, 맞는지 모르. 틀린 게 명백하면 X. 잘 애매하다. 뭐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니까 모든 지문들이 다 OX가 명백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세모로 해두는 거예요. 세모로 해두는데 4개 지문을 보니까 명백히 O야. 그러면 세모가 틀린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을 항상 고르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 사법고시 강의할 때부터 객관식에 대해서는 제가 가히 기재였어. 객관식 문제는 좌우지가 내 말만 들으면은 된다 이거. 그럼 OX 표기하는 것도 간단한 거. 시험장에 가서 한다 그러면 안 돼. 평소 문제집 볼 적에 그 연습을 해야 습관적으로 그냥 OX 표기가 돼야 돼. 그러면 실수를 거의 안 해. 그렇지 않으면 냉간한 사람들 한 번 시험 치고 나면 몇 개씩 실수를 해 항상. 실수만 줄여도 합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들은 단순한 필기시험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닌 걸 작년에도 내가 누구 보니까 필기시험 합격해도 좀 성적 좋게 합격돼야 돼. 응? 간단하게 합격돼 나면은 또 뭐 면접이나 체력 이런 데 가서 또 떨어져. 응? 그러니까 필기시험에서 좀 여유롭게 넉넉히 합격이 돼버려야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민법 총칙이야말로 얼마나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 자, 이제 이거는 100점을 받든지 1개 틀리든지 해야 돼. 2개 틀리면 안 돼, 민총은. 1개 틀리는 게 최소야. 안 그러면 100점 맞아야 되는 거. 100점 맞아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이 기본서만 보면 무조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만 시험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시중에. 딱 보면은 행정사 시험, 법학특채 시험,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 딱 민법 총칙만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이거 3개뿐이야. 나머지들은 다 뭐 간평사 같은 거는 민총 물건, 그 다음에 뭐 노무사도 민총 전부 다도 아니고 일부 뭐 물건, 채권법도 일부 막 이런 식으로. 변리사 같은 것도 가족법 빼고 민총 물건 채권. 이런 식인데 민총만 시험을 치는 경우는 시험이 별로 없어. 근데 세무사 같은 시험 문제를 제가 해설을 달다 보면 깜짝하면 놀래. 과연 이게 민총 범위에 들어갈까?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치다 보면 이거 민총 뭐 가족부 아니야?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은 오해성이 있다 싶어도 만약에 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작년 내가 소방 과목 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보면은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어 지문이. 진짜 우리가 FM대로 민총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만 나왔어. 근데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세무사가 그런 거 보고 행정사도 그런 거 보면 말이야. 분명히 민총만 시험 범위인데 이상한 게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삼는다면은 조금 범위가 넘었다 싶어도 어떻게든 민총과 관련이 되니까 내는 거 아니냐 말이야. 조금이라도. 많은 관련성은 없어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번 계기에 풀어보는 연습 실전처럼 딱 시간을 재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리. 이걸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번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아마 실력이 훨씬 더 올라갈 거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도별 모의고사 성적은 60점에서 75점 정도가 제일 효과적인 강의야 이게. 95점 100점 받는 애한테는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가 별 필요가 없지. 그리고 많이 틀려야 돼. 틀려야 딱 왜 틀렸냐만 깨우치면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실력 향상이야. 지금 틀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응? 왜 틀리느냐만 깨우치면 돼. 그러면 실력이 쌓여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92점 이상 받는 데는 별 이게 효과가 없어.
오히려 많이 틀리고, 아, 그래서 이렇게 틀렸구나. 깨우쳐가는 게 실력 향상이 좀 되어간다는 말이 되니까. 참고로 이 모의고사는 우리 객관식 문제집에 안 들어있는, 근데 그거 제일 중요한 것들이니까 다 빼고 나면 지문이 들어갈 게 없지. 주로 올해 시험 친 거를 거의 다 넣었어. 지문들을. 예를 들면 올해 내가 그 객관식 문제집을 쓰고 난 이후에 시험이 새로 친 게 법원직 시험. 변호사하고 소방관부는 이미 들어있고 객관식에, 그 다음에 변리사하고는, 그 다음에 간평사, 행정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시험들이 우리 객관식 문제가 써지고 난 이후에 시험을 친, 올해 시험 친 거거든. 그것들로 내가 해설 다 달았어. 다 달아가지고 이 지문에 넣을 것들은 다 넣어놨어. 응? 그러니까 올해 시험 것도 객관식 문제 없지만 거의 있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야, 이거 하게 되면은. 그러다 그것만으로는 다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문제 만들고 엮고 하는 거지. 응?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나오는 판례들, 최신 판례라든가 이런 거는 마지막 우리 동행 모의고사 있잖아. 이처럼 진도별로 하지 않고 막 섞었어. 나는 그때 최신 판례도 넣고 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 또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의 방향은 그 두 가지가 목표다. 실전처럼 연습하자. 그 다음에 정리하자. 근데 바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본서를 한두 번은 읽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전히 실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붕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본 강의처럼 기본 강의를 20회를 했었는데 기본 강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1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약간 헷갈리기 쉬운 거라든가, 그 다음에 정리는 이렇게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좀 최신의 지금까지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그날 범위만큼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